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그 안에 아 이게 확실히 이쪽에 있으니까 더 따갑네 귀가 여기 있을 때보다. 이광용의 옐카! 아 진짜 따가워 예. 죽겠네. 자! 2020년 가장 깊은 가을 가장 높은 곳에서 KBO 리그의 새 역사를 쓴 텐션 너무 높다. 아 나 진짜. 리그의 새 챔피언 NC 다이너스의 이동욱 감독이 오셨습니다. 구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왜 6차전 앞두고 이제 인터뷰 하시잖아요, 중계진이랑. 네. 그때 캐스터가 몹쓸 질문을 하나 던져가지고 감독님이 엄청 당황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미디어데이 때 이동욱 감독님 손가락 7개 드셨거든요. 네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오늘 경기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질문 왜 하지? 그냥 난 아니 오늘 이게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또 7차전 가겠다면 미친 감독이고 지금 알아서 던져야 되겠니? 정확한 타이밍이세요. 네. 감독이 오늘 게임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7차전 가겠다? 말도 안 되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 우승 못했다. 4차전? 아 이번 한국 시리즈 4차전 예. 아니었으면 누구 때문이라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네. 한국 시리즈 4차전? 4차전이 고비라고 생각했어요. 1차전에 먼저 이기고 2차전, 3차전 졌고요. 여기서 뭔가 반전의 카드가 없으면 시리즈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4차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루친스키를 좀 쓴 건가요? 원래 네. 루친스키 선발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3일 쉬고 던질 생각까지 했던 부분들이랑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들이에요. 송명기 선수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로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연습 경기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아서 좀 고민했던 부분 믿어야 되나 아니면 무리해서 루친스키를 땡겨야 되나 근데 고민하다가 루친스키를 4차전 쓰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스케줄 다 꼬여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송명기 선수 먼저 선발하고 루친스키 준비시키라는 과정이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송명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써도 되겠다라는 확신 없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송명기 선수 이상한 게 뭐냐면 연습 때는 또 이상하게 던져도 마운드 올라가면 희한해요. 아, 그러니까 송명기 선수 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 전에 정말 말 잘하고 수다스러운데 방송 딱 가니까 네 가까이서 좀 카메라 있으면 좀 확실히 연습 때 투구하는 모습이랑 시합 때 던지면 확실히 틀려요. 시합 선수예요. 다시 한번 또 이번 한국 시리즈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고민하게 만들었던 게 연습 경기 때 공이 안 좋았던 부분들 컨디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았는데 4차전 던져보면서 아 송명기는 시합 선수다. 야, 제 선수들이 듣고 싶어하는 네. 말일 텐데. 근데 등판 시키기 전에 감독님이 4차전 선발이 너다 이런 대화를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4차전 선발 송명기라고 했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1번 1차전, 2차전, 3차전 미리 준비해놓고 우리는 4선발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기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 그 고민의 과정은 송명기 선수는 모르는 모르죠. 거네요. 아무도 모르죠. 송명기는 몰랐죠. 이 로테이션 짜기가 아마 감독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가장 많은 부분을 하려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매치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발 매치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은 카드는 루친스키 1번인 무조건이었고 그다음에 2번, 3번이 좀 고민됐던 부분들이에요. 왜 2차전 선발 미리 발표 안 하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숨기려고 숨긴 것도 아니고 구창모 선수가 일단 부상에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 조금 끝까지 확인하려 했던 부분들 그리고 라이트 선수가 약간 수술 아닌 약간 시술이 있었어요. 네. 시즌 마치고 무릎에 대한 부분들 그 두 선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끝까지 확인하고 해야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4차전 송명기 이제 그렇게 구상하고 들어갔던 부분들인데 1차전 이기고 2차전, 3차전 지는 바람에 이제 4차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명기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올 시즌에 있으면서 송명기 선수가 연패를 송명기 선수 다 끊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믿음들 그래 이번에도 명기가
끊어주겠지. 그러면서 그래 명기 믿고 가자.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갔던 부분들이고 루친스키 준비하라고 했던 그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KT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똑같은 로테이션을 가져가셨을 건지 아니면 어느 팀이 올라오기를 내심 좀 바라셨는지. 일단 뭐 KT랑 두산을 준비를 같이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로테이션은 거의 KT가 올라와서 똑같다고 생각했고요. 일단은 뭐 게임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산이 먼저 2승하길래 아 이건 두산이 올라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들이고요. 5차전까지 가라 속으로는 가라 5차전까지 가라 계속 했었죠. 가장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지기 가장 상대팀 보면서 5차전까지 가라고 했던 부분도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두산으로 결정됐을 때 뭔가 좀 쎄한 기분 분명히 드셨을 것 같은데. 아니 쎄한 그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잘했기 때문에 한국시에 올라오는 부분들이니까요. 아 두산이 또 올라왔구나. 한번 붙어보자. 우리는 도전하는 입장이니까요. 디펜딩 챔피언이니까요. 두산이. 정규 시즌 저희가 1등했지만 한국 시즌은 두산이 우승했던 팀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한번 그래 붙어보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뭐 이거 지키자고 했던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그런 그 부담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랐고 앞선 그 준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진짜 독하게 야구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감독님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셨는지 선수들을 믿고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이 김태형 감독님과의 어떤 그 지략성에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분명히 뭐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너무나 뭐 화려한 어떤 작전이나 또 투수 기용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김태형 감독이 저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6년을 한국 시리즈를 경험한 감독님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가야 되겠다. 예, 그걸 더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 생각했던 대로 계획을 했던 부분대로 할 수 있었지. 김태형 감독님 따라했으면 저 아무래도 작전도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나 질문을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중요했던 시리즈는 4차전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차전 이제 9회 초에 정말 송명기 투수가 정말 좋은 구위로 보여줬었거든요. 팔에 진짜 잘 던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이제 과연 원정현 선수가 다음에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뭐 송명기 선수를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중계석에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원정현 선수를 올렸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랬던 부분은 피날레 투수는 원종현이다. 제 머릿속에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에 이기고 있을 때는 원종현을 끝내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송명이 더 간다 생각도 없었고 무조건 원종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결정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네? 아니, 송명기 선수 구위가 워낙 그렇죠.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과론이지만 아웃카운트 3개를 원종현한테 맡기기가 그렇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 왜 했냐면 송명기의 공이 너무 좋았기 너무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한 원아웃 정도 잡고 우리가 원종현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감독 입장에서 약간 틀리게 생각한 게 주자 있는 상황에서 원종현 투수가 올라오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 주자 없을 때 그렇죠. 처음부터 원종현이 책임져서 끝내는 거를 원했던 부분들이고요. 저는 투수를 안 해서 그 심리에 대해서 잘 이해는 잘 못하지만 투수 심리가 초반부터 자기가 해서 자기가 끝내는 걸 더 원하더라고요. 소민환 투수 코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자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 원종현 선수 올라가면 원종현 선수 종현이한테는 큰 부담이 느낀다. 미리 생각했던 부분들이 8회 송명기, 9회 원종현 그랬던 부분들은 감성적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생각했던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 화면에 재밌는 장면 하나 잡혔잖아요. 네. 봉중근 의원이 캐치한 거. 네, 투아웃 그렇죠. 잡고 그 나서. 투아웃 이후에 감독님이 이제 야구장 그 선수들을 바라보시다가 투아웃 되고 나서 뒤쪽, 덕아웃 뒤쪽, 이 벽 쪽으로 한 바퀴 도셨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셨는지. 그 정수빈 선수 아웃되는 장면이었죠. 투아웃 되는 상황이. 그 장면 보면서 됐구나. 근데 혼자 좋아한 거죠. 돌면서 됐어. 돌면서 됐어. 소심하게. 아니 그거는 세레머니 아니고 혼자 말로 했죠.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분명히 분위기 넘어왔다. 저 타구도 빠져야 될 타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투수 땅볼 네, 강하게 갔기 맞았어요. 때문에. 네. 근데 잡혀서 아웃 딱 되는 거 보면서 됐구나. 이제 분위기는 완전 넘어왔구나 하는 생각 딱 들면서 혼자서 그냥 거기 거든 아마 봉 의원 잘 보신 것 같은데 됐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혼자만 그냥 나지막에 되새기면서 그냥 다시 돌아섰죠. 가장 잘한 선택? 시리즈 중에 내가 정말 이건 내가 진짜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아니 1차전 때 이제 박성민 대신 나가는 이제 지석군 선수. 마지막 순간에 1차전 이길 때 이제 다이빙 캐치했을 때 처음 아웃카운트 잡을 때 이제 9회 이제 그 상황들 잘했구나. 물론 박성민 선수는 못 잡을 타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타구였거든요. 그때 그다음에 4차전 송명기 물론 그렇게 던지고 진짜 꿈이 뭐 말로 이게 정말 내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결과 그런 게 딱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되면서 이제 어떤 부분 6차전에는 생각했던 대로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되려고 하니까 6차전 생각했던 대로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게임 하다 보니까 뿌듯하죠. 생각했던 대로 1차전, 6차전이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그 부분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전 첫 승, 그다음에 마지막 6차전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끝나고 감독님께서 감독의 야구는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든 결정을 다 하셨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야, 참 감독이 그거 절묘하다. 하라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 나서서 뭐 이거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은 잘하는 코치들, 잘하는 선수들 이 사람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람이지 제가 나와서 뭐 이걸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뭔가 잘못 돌아갔을 때는 개입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쓰게 만드는 거지 감독이 일일이 이야기되면 감독 혼자 야구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봐도 결국은 야구장에서 선수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선수들한테 그 어떤 혼자 풀어나갈 수 있는 힘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수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감독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또 옐로우 카드 받을 만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나 이동욱 없어도 가능했다. 우리니까 된 거죠. 나가 아니라 우리였기 때문에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감독도 NC 다이노스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에 있는 우리였기 때문에 된 거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팀 다이노스고 그다음 우리 팀이고 우리 선수들이고 우리 코치들이고 다 우리 프런트지. 그 부분은 확실히 나 없었으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질문에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 나성범 선수가 1인칭으로 찍은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시리즈 후에 갑자기 막 중계화면에 잡혔잖아요. 카메라 들고 네. 막 소리 지르면서 오는 네. 거.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한국 시리즈 MVP 발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성범 근데 선수가 제가 오늘 못했어요. 내 말이 한식 약간 내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양희지 선수가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원래 루친스키 선수가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 루첸스키, 나성범, 양의지 셋 중 누가 받아도 이상한 거 없는 그런 세 선수의 활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루친스키죠.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감독에게 네. 한국 시리즈 MVP 누굽니까? 또 한 번 던지네. 그거 어떻게 또 한 명 꼭 찝겠어요, 감독님. 그러니까. 일단 뭐 한국 시리즈 MVP 양이시니까요. 예. 이제 뭐 충분히 주장으로서 그리고 또 어떤 팀의 주축 선수로서 보수로서 투수들 잘 이끌어주고 또 팀의 어떤 리더로서 잘 이끌어왔던 부분들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부분들이 성범이 정말 나성범 선수 이야기하자면 솔직히 코치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나성범 알테가 키다. 이 두 친구가 키다. 컨디션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 팀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치들하고 선수 본인들이 그 타이밍 정말 컨디션 잘 맞춰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어떤 좀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뭐 누구가 MVP가 뭐 따지기 전에 팀 전체 선수들이 다 MVP죠. 루친스키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네. 루친스키는 그럼 거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뒤에 얘기해죠. 루친스키 뭐 에이스인데 되게 고마웠던 거는 언제든지 난 준비하겠다고 감독이 던지라면 던지겠다고 이제 그런 마음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이번에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팀이 우승하지 않았나 그 생각 들고요. 그런 에이스였던 책임감 높이 살만하죠. 그래서 한국 시리즈 MVP는 감독님 마음속에 누굽니까? 양이지죠. 이강철 감독이
이강철 감독님이 나머지 계약을 파기하고 3년 계약을 다시 했잖아요. 20억에 했습니다. 네. 이동욱 감독님도 사실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포스트시즌 진출하면서 플러스 1이 늘어났었죠. 맞아요. 네. 2년 계약 다시 네. 하셨죠. 깨야지 이제. 네. 깨야지. 아니 근데 지금 한국 시리즈 우승을 그러니까. 했잖아요. 감독님 만드셨는데 방송 나갈 솔직히 때쯤 발전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심 뭐 어떤 그 옵타우 조항을 또 파기하고 새롭게 어떤 그 계약을 뭐 염두 뭐 하시는 부분은 있으신지. 아직 뭐 구단 뭐 단장님한테 정확한 이야기 들은 건 없고요. 네. 뭐 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대표님이 뭐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시즌이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시즌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모두가 3월부터 4월 더 혼미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감독으로서 이제 2년 차 시즌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반으로 돌아가면 어떤 기억이 나시는지. 개막전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개막한다 어느 쯤 한다고 했을 때 또 거기 맞췄다가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니까 선수들 컨디션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연습 게임 할 때 정말 경기력이 안 좋았거든요. 너무나 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 페이스 다 떨어진 상태에 있어요. 올려놨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려놨다가 오르려면 또 다시 연기되고. 그때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불확실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혼자서 와 이러다 게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계속 밀리다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딱 정해지고 왔을 때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감독님 저희 그 날짜에 개막 날짜에 다 맞추겠다고. 결국은 선수들 그 날짜에 다 맞추기 시작한 거죠. 선수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알고 그리고 선수들이 목표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어떤 가을 마지막 경기까지 하겠다는 어떤 목표들이 있었거든요. 선수들 마음속에는. 그런 동기부여 잘 돼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딱 개막 날짜 나오다 보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제 개막전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던 원동력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 감독님이 시즌 전에 이제 구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뭐 키움 뭐 반경 기차 뭐 이런 위기도 있었지만 시즌을 통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NC의 독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의 뭐 1위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 가장 오랫동안 1위를 네. 지키고 와. 우승한 팀이니까. 이 정도까지 뭐 예상을 하셨는지. 전혀 못했어요. 그럼 왜냐면 한몇 위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시즌 전에 꺼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구상. 말할 수 있다. 네. 속으로. 3등요. 3등. 네, 전력을 분석했을 때 우승보다는 한 3등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욕심이죠. 마음속으로는 85승을 좀 그려놨어요. 85승 같으면 우승할 수 있는 승수가 되니까요. 근데 한 번도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닌데 목표는 그렇게 잡아야겠다 생각했던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땐 3등 정도 하면 2등하고 붙어서 이기고 1등 하면 시리즈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시즌 전에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오창민 선수가 이제 게임 개막하고 나서 얼마나 슬라이딩하다가 팔 어깨가 탈구되면서 네, 다쳤는데 네. 강진석이 나오면서 또 나갔는데 그 있는 오창민의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한 명 한 명이 어떤 페이스 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1등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 선수가 올 시즌 그 정규 시즌 보시면 그 8번에서 굉장히 잘 치잖아요. 그래서 8테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하위 타선이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을 두는 거는 6, 7, 8, 9를 이제 하위 타선이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알테오를 왜 8번에 이렇게 많이 기용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뭐 2번, 5번 주로 이제 그 6번 그 타순들을 기용을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초반에 좀 적응하는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서 좀 편하게 치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팅 오더를 짜서 알테오 불렀죠. 통역하고 오늘 8번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냐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감독님 짜준 대로 나가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치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오다 짜기 전에 타격 코치하고도 이야기할 때 조금 뒤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타격 코치도 뭐라고 했냐면 저희들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다 오늘 좀 뒤로 빼서 오히려 조금 부담 없을 때 치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좀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너 8번이니까 8번 한번 치보자 했는데 또 그날따라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잘 치는데 타수는 올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잘 치고 있으니까 바꿀 생각이 없었던 부분들이죠. 더 중요한 거는 양의지, 박성민, 뭐 강진성, 뭐 건희동, 뭐 노진혁이 들어가는 타순들이 출루율이 괜찮아요. 그러면 뒤에 4번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쉬어가지 않고 또 한 번 걸릴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상대도 어떤 압박감을 분명히 느낄 거라 생각했던 부분들이니까요. 그 부분들 해서 8번에서 안 바꿨죠. 하위 타순의 클린업 히터로서 예. 와, 이거 소름 돋는 말씀인데요. 원래 보통 뭐 봉현도 아시다시피 8번 타자는 쉬어가잖아요. 그렇죠. 7, 8번은 좀 쉬어가는 타순인데 8번에 멀리 칠 수 있는 타자가 한 명 있다. 그리고 강하게 칠 수 있는 타자가 있다. 물론 기복은 좀 있었죠. 알테 선수가. 있는데 8번에서 굳이 우리가 바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득점 생산이 좋으니까 자체가. 그래서 일단 8테어라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한국 시리즈 6차전 때는 알테오 선수를 계속 이제 8번에 기용을 하다가 이제 5번으로 저희 당기셨잖아요. 중계석은 물론이고 그때 그 배팅 오더 나왔을 때 네. 기자실도 술렁술렁했어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오더를 그대로 쓰는데 감독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알테오를 5번으로 딱 이제 기용을 해서. 양의지 선수가 양의지 뒤에 4번 타자 뒤에 누가 들어가냐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연결되는 거. 어제를 그르게 되면 그 뒤에 찬스인데 지금 봤을 때는 강진성도 잘 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제일 지금 좋은 게 누구냐 그러니까 저도 알테를 생각했는데 또 똑같이 타이거치도 이야기하는 게 알테가 제일 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타이밍들이. 그 부분들을 잘 보고 감독 5번이 제일 낫겠습니다. 이제 또 몸이었죠. 어떤 보면 물론 거기서 어떤 시리즈의 어떤 타점들이 알테가 좋은 타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한번 믿었죠. 그런데 그때도 그러면 알테오가 8번에서 좀 편하게 쳤는데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6차전 5번 타순에 배치될 거라는 걸 그럼 미리 뭐 얘기를 아니요. 그냥 오더 쓰고 나서 이제 경기 나가기 그 연습할 때 오늘 5번 나간다고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타이코치한테 5번 오늘 타순 괜찮냐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어느 타순이든 감독님 짜준 대로 나간다고. 예.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저도 제발 속으로 잘 쳐라고 했죠. 왜냐면 괜히 또 타순 바꿔서 못 쳤다는 얘기 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을 일어나게 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뭔가 저질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6차전에 그런 어떤 느낌들 알테 타격을 보면서 요번에는 한번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들을 했던 부분들이 그게 잘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시즌 때 보통 10개 팀들이 이제 이 달이 어떻게 보면 승부처다라고 하는 게 이제 8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8월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NC가 되게 힘들었던 8월이었거든요. 어떤 심정이셨어요? 8월에 많이 좀 쫓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감독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비쳤던 모양이에요. 아직 뭐 2년차 감독이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또 선수들이 그런 말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감독님 좀 웃으세요. 감독 우리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의 이제 키움하고 반경기로 경기하는데 반경기 차이로 왔을 때 조금 내려놔야겠다는 생각들. 뭐 승부를 내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처음에 개막한다는 느낌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걸 지키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도 더 안 풀리고 생각도 많아지고 게임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대로 땅땅땅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잘 안 되더라고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할 때 어떻게 했든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선수에 맡기고 또 어떻게 좀 약간 즐거운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조금 생각을 비워내니까 조금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롯데 더블헤더 하는 이제 부산에서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첫날 치고 이제 더블헤더 하면서 이제 두 게임 다 이기면서 다시 탈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때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옆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땠는가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뭔가 표정이 안 좋을 때 선수가 다가와서 감독님 편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선수나 코칭 스태프가 먼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그게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비계 구조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감독님 일로 와. 이제 아마 코치 때부터 이제 같이 했던 선수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 있을 때는 또 선수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지나가면서 뭐 화장실 간다든지 아니면 게임 중에도 이제 부딪힐 일 있으면 감독님 웃으세요 좀. 이상성 안 그래도 얼굴 안 좋은데 맨날 이제 그 이야기 하죠. 좀 웃으시라고. 그런 이제. 얘기는 누가 합니까? 보통 이제 박민호, 노준영이 많이 하죠. 감독님 이번 시즌 내에 좀 든든했던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든든했던 선수요. 네. 투수 쪽에는 뭐 루친스키 아무래도 에이스 역할들. 야수 쪽에는 아무래도 중심은 나성범, 양의지, 박민호 요 축이 그러니까 센터라인 그 축이 가장 이제 든든했던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결국은 그 축이 있으면서 선수들 옆에서 붙어서 다시 상승에 탔던 부분들이니까요. 아무래도 2루, 유격수, 보수, 투수 그 센터라인 그 축들이 가장 좀 든든해 올 시즌 가장 든든했죠. 그럼 혹시 이번 시리즈 중에 가장 어려웠던 감독님의 이제 선택은 어떤 거였을까요? 구창모 선수가 지금 8월 달에 부상이 길어지면서 선발들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라이트 선수 부진했고 그다음에 선발들이 조금 무너지면 이작 선수도 부진했던 부분들 그게 가면서 선발 대체하는 자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인가. 송명계 선수는 원래 중간에 계속 쓰면서 가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송명계 선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만 트레이드를 송명계 선수 달라는 팀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처음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 송명계 달라고 하는 팀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송명계 안 된다. 왜? 10년간 투수라고요. 팀에 무조건 불가다. 타 팀에서 욕심낼 만하죠. 150을 던진 이상을 던진 투수에다가 공 마운드에서 그 던지는 모습 보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내년부터 송명기 선수 선발 쓰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너무 빠르지 않겠나는 생각.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그게 다 좋은 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서 선발 없을 때 그때 결정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10년 선발 투수가 2020년 가을 야구를 전후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진 거네요. 송명기. 저도 그 정도 던질 줄 몰랐어요. 5이닝 한 2실점, 2-3실점 해도 대성공이라고 내보냈던 건데 송명기 선수 완전히 셧아웃 시켰고 그리고 뭐 이건 데이터 얘기지만 한 80개 정도 넘어가면 송명기 선수 항상 시즌 때도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고 물론 이건 다 믿은 지금 그때 5이닝 굉장히 볼 좋았거든요. 5이닝 마칠 때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졌으면 또 욕 태바가지고 들어먹는 거예요.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타이밍도 있잖아요. 시즌 딱 가다 보면 올해 되겠구나. 어느 타이밍이었는지. 9월달, 8월달 힘든 8월달을 지나고 막판 가서. 예, 9월달에 딱 11연승 했을 때 차이가 딱 벌어지면서 2등하고 5등 사이는 층이 몇 게임 차이 안 나고 1등하고 5게임, 6게임 차이 나 있으니까 2등하고 5등 싸움에 집중되는 어떤 그런 형상되면서 이거는 1등 갈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딱 11연승 끝나고 나서 차 이 정도 차이면 충분히 지킬 수 있겠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자, 이제는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겠다. 그때부터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올 시즌 왼손 투수들 견제는 어떠셨어요? 깨알 자랑. 아니 그때 2019년도 첫 해 이제 봉중근 위원회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손민환 코치 불러서 봉위원회 왔는데 왼손 투수들 견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코칭을 좀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수 더 떠서 강의까지 했잖아요. 네, 되게 더 보태서 일루 픽업 이제 이야기를 했는 견제 연습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좀 부탁드린다. 왼손 투수 모아서 그때 바로 구창모 선수가 창모가 정말 달라졌어요. 구창모 선수 정말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처음 딱 하는데 연습 경기인데 바로 일루 견제를 잡아버리더라고요. 그 연습을 계속 혼자서 계속 세도록 하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저도 멀리서 보는데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구창모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루에 홀드하는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되게 그 연습하다 보니까 공 던지기가 되게 편해진 거예요. 그렇죠. 봉현 제일 잘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네. 공도 물론 잘 던졌지만 그렇죠. 견제나 수비에 대한 수비, 부분들이 네. 결국 기본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구창모 선수가 견제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쉽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손 투수들의 그 견제 원포인트. 또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해설을 하면서도 유독 계속 눈에 이렇게 자꾸 내가 보게 가르친 되더라고요. 대로 잘하나. 네, 창모 선수라든지 최선희 잘하던가요? 선수라든지 정말 잘했어요. 김영규 선수 연기도 그렇고 네, 연기도. 예. 많이 좋아졌어요. 왼손 투수 견제는 물론 투수 코치님들 하지만은 그렇죠. 또 네. 왼손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그 어려움도 그리고 워낙 견제를 잘 했으니까 맞아요. 요거 왔는데 좀 빼먹어야 되겠다.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르쳐준 게 너무나 효과가 있어서 가르쳐준 사람도 대단하고 또 그걸 따라 하는 네, 선수들도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2020 시즌 치르면서 참 어렵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시즌이셨는데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감동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지. 원래 감독 생일 잘 안 챙겨주는데요. 감독 생일을 챙겨주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제 저도 이제 감독하면서 느꼈는데 생일 때인데 나이 들면서 누가 생일 챙겨주면 되게 쑥스럽고 좀 했던 부분들인데 솔직히 그때도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부르죠. 약간 울컥했거든. 어느 공간에서 어느 순간에. 낙하죠. 아. 약간 좀 울컥하는데 앞에서는 또 표현 못 하겠고 혼자 가서 조금 약간 이게 지금도 약간 그런데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누가 생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부른다. 아 너무 좋으면서도 이 친구들과 같이 했던 어떤 그 뿌듯함 그런 부분 남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선수들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매년 챙겨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러면? 왜냐면 네. 이제 이게 케이크만 그- 했다고 하면 하나씩 추가가 돼야 선물도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고 뭐 돈 많이 들어가는 상조협이 이제 거덜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이거 선수들이 이렇게 감독 생일을 이제 챙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프로 저도 생활 20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작년에도 해줬고 올해도 그걸 해준데 작년하고 또 느낌 틀리게 올해는 막 멍석멍석하더라고요. 막 눈물도 나올라는데 참았죠 억지로. 그 앞에서 울 수가 없으니까. 야 이게 감독이 됐다고 했더라도 그 생일 축하 노래 받는다는 게 참 다시 생각해도 지금 봐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선수한테 되게 고마웠죠. 진짜 리더십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적극적인 멘트. 아니요, 진심으로. 이게 선수들이 마음이 예. 우러나고 리더십이 있어서 감독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건 분명히 감독님의 역할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걸 저도-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수 생활 때 감독님 생일하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른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조의원도 아마 지금 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생일 챙겨주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데 정말 그때 울 뻔했어요. 이제. 정말 베테랑 선수들이 정말 되는 잘해요. 팀은 네. 뭔가 달라도 다르다. 맞습니다. 감독 이동욱은 NC 선수들에게 어떤 감독입니까? 감독님의 생각에서. 저는 조금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다음 격이 없이 약간 수평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 하려고 하는데 선수들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결정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영원히 풀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다가가서 서로 먼저 아까 말했듯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어요. 이동욱 감독이 생각하는 선수 그리고 프런트 기록원 또 코치 뭐 2군, 1군 코치하고 감독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감독이라는 자리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계신데 감독 이동욱이 생각하는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독이란 무엇입니까? 감독 힘든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고요. 그런데 또 희열도 있는 자리고 기쁨도 있고요. 항상 선수들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런 형성을 잘 해야지만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9명 나가는 선수들은 괜찮아요. 벤치에 앉아 있고 또 2군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대기 멤버들은 굉장히 감독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 친구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 어떤 말을 해야 하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어떤 경기력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형성 많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 친구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문자 하나 아니면 한번 두드려주는 어떤 그 스킨십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장순아가. 뭐요? 가장 훌륭한 감독은 어떤 감독이냐? 나를 써주는 감독. 네, 나를 써주는 감독이 있죠. 예. 네. 근데 그거랑 딱 맞물리네요. 지금 하신 말씀. 시합 못 나간 선수 감독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나 내주면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저도 야구를 못했기 때문에 나도 쓰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독은 또 잘하는 선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잘할 수 있는 선수 어떻게 보면 감독이 그 부분들을 다 공평하게 다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바라보고 선수를 바라보고 어떤 그 객관적으로 어떤 선수를 나가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려고 했는데 저라고 뭐 다 공정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
저 감독 왜 날 안 써? 나 좀 써주지. 나 저 감독 싫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뭐 항상 선수를 항상 다 내 자식같이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항상 눈여겨보고 있고 항상 귀 기울이고 있고 항상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항상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항상 준비 잘하고 있으면 감독 언제든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동욱 감독님 보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잠실에서 제가 처음 인사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같이 예. 갔어요. 예. 같이 가서 이야기를 그때 딱 나눴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 말씀을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로. 예. 되게 하나를 물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뭔가 바깥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의중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씀하시 굉장히 조심스럽다. 예, 인터뷰를 좀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들더라고요. 2019 시즌에서 20 시즌 넘으면서 저도 그 변화를 느꼈거든요. 뭔가 말씀 좀 조심한다? 2년차 감독 되다 보니까요. 이 말의 어떤 무게감이나 말의 중요성 그리고 또 내 말 한마디에 어떤 선수들의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간다고 생각해요. 1년차 마치고 많이 느꼈어요. 말 한마디에 선수의 어떤 경기력이나 선수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미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금 조심하면서 최대한 선수들한테 자극 안 되고 조금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독이 하면 같은 우리나라의 어감이 아라지만 그 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자님들은 분명히 뭐 잘못 썼다가 아니라 아를 아픈 아로 받아주면 나는 그냥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건 부분인데 잘못 쓴 겁니다. 선수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선수 불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할 때 이 말 한마디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느끼게 됐던 부분들이고 감독이 말만 하지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 최대한 줄일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될 말은 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야구에 대한 부분들은 코칭 스텝, 코치들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전임 감독한테 배운 게 딱 그건 같아요. 김용 감독님이 관찰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코치하고 있을 때 감독님이 야, 저 누구 한 가서 이야기 들어봐라.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러고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일이 있더라고요. 감독님은 항상 선수들 얼굴이나 선수들 어떤 그런 상태들을 굉장히 체크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선수들 운동장 나왔을 때 얼굴들 그리고 몸 풀 때 지켜보는 게 선수 인사하면서 어떤 얼굴들을 보면서 기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사하러 가면서 선수들 얼굴도 보면서 이 친구 오늘 조금 뭔가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면서 선수 기용할 때 좀 쓰고요. 아무래도 선수들을 좀 잘 관찰하는 부분들은 9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9년 동안 지내온 부분들을 어떤 선수들 어떤 개개인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거는 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서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몇 가지 부담을 안게 됐어요. 일단 생일을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라운드에 나와서 표정 관리 잘해야 되고. 근데 사람 표정은 쉽게 안 바뀌어요. 네.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 연기자가 아닌 이상 내가 기분 안 좋고 기분 좋게 웃는다 하더라도 그 웃음이 제가 볼 때는 진짜 웃으려는 웃음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요. 보면 분명히 태도부터 표가 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좋은 형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예리한 형이더라고요. 열카. 이제는 코치님이 아니라 NC 다이노스 감독 후보군의 면접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진짜 훅 들어오는 거네. 그거. 김태진 구단주께서 오케이 하시면서 이 감독님한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죠. 열정과 젊음의 패기로 한 점 주면 두 점 낸다 안 다치면 홈런 친다